방송하는 오늘이요. 판문점에 연락 통로가 개통됐습니다. 연락 통로가 뭐예요? 길이에요? 통로예요? 간단히 말하면 전화선? 유선 전화죠. 유선 전화. 전화선이 개통된 거고요. 오후 3시 15분에 개통이 됐고, 이 연락선이 개통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유사시에 서로 연락할 수도 있고요. 상시 연락할 수도 있고,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이잖아요. 국지전의 가능성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총소리가 났는데 저쪽에 총소리가 났거나 여기 총소리가 났을 때 전화해서 이거 오발 사고 같은 게 났으니 뭐 이런 식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동안은 확성기로 소리 질렀다잖아요. 진짜. 진짜요? 예. 추미애 대표가 그 외신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런 게 나와요. 북한하고 어떻게 대화하냐.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확성기밖에. 메아리로. 참 안타까운 노릇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적성국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언제라도 전쟁이 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돌발적인 전쟁의 길을 막는 방법은 대화 채널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멀고 멀리 외국으로 돌아서 대화 채널이 개설되는 게 아니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는 서로 싸움의 여지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 채널이 열었다는 거는 대화하자는 얘기거든요. 서로. 2016년 2월이니까 끊어진 게 1년 11개월 만에 다시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사실은 없었던 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반갑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김정은의 신년사나가 주는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섣부른 우리 같은 이제 우물가에 숭늉 찾는 사람들은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은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던 그 시점에 군사 분계선 넘어오는 그 장면 기억하세요? 네. 북한을 가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육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순환비행장으로 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육성 여사와 손을 잡고 둘이서 하나 둘 셋 하고 군사분계선을 딱 넘어갔어요. 노란 선 거져 있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그게. 예,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이번에는 사실 김정은이 내려올 때가 됐죠. 그러게. 서울 나들이 좀 시켜주고 싶은데. 다만 이제 구구 세력들이 어떻게 준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도 두 번의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한 거거든요. 북한은 통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남한 쪽에 있는 수구 세력들은 대부분 6.25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판문점 뭐 무슨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해요. 세뇌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떤 신변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못 내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게 김정은이 내려온다면 제가 그 두 부부만큼은 내가 서울 시티 투어 표를 끊어줄 수 있는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거예요. 그렇게 모양새가 그러니까 나죠. 그 화면에 드러날 때 서울의 그 풍경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평양의 풍경을 중심으로 북한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북한 국민들 특히 평양 쪽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한 도시라서 네. 나쁜 그림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쪽은 세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한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자들이라 거기에 대해서 부럽다 이런 인식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두 번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니들이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냐는 여론이에요. 사실은 또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왜 계속 주기만 하냐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김정은 전에 김정일과 김일성은 사실은 더 살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만 올라가고 내려올 기회가 없었어요. 조금 더 살았으면 내려왔었을 거예요. 사실 그 관계가 복원이 되고 그랬을 텐데 생각해 보시면 김일성이 갑자기 급사를 했거든요. 김정일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김정은은 좀 젊으니까 이번에 우리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올라가면 답방 형식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에 또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고 하여간 김정은이 신년사 한 것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일부 종편에서는 연말 연시를 틈타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론을 설파하려고 외교적 무능론을 설파하려고 했었는데 김정은 신년사 한 방에 그냥 묻혀버렸죠. 문재인 네. 대통령의 그 어떤 대북 평화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이 꿈쩍도 안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종편에서는 김정은이 그냥 한 방에 크게 쏜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이게 뭐 북한의 작전이다. 이렇게 제재 압박이 이제 들어오는 이 타이밍에 이제 평화 제스처를 이용해서 시간 벌기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악의적으로 왜곡 이해하는 이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내놓는 신년사에서 신년사 전체 분량의 4분의 1 정도를 이 평화, 남북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상호 발전 이런 내용으로 할애한다는 건 사실 그거를 어떤 꼼수가 깔려있는 작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던 여러 가지 평화적인 그 조치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로 봐야지 합리적인 거지. 그렇게 뜬금없이 지금 북한의 입장을 뭐 완전히 완결하기 위한 뭐 작전의 하나다. 그거를 신년사로 활용했다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억측인 것 같아요. 1월 1일 오전 9시 30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2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통일부와 문체부는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 2일 오후 2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열자고 제안. 3일 오후 1시 19분 리선권 북한 조선 평화통일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3일 오후 3시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 지금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가고 있거든요. 방송 나가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일단 9일날 만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날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속히 만나서 평창올림픽 참가 부분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창올림픽의 흥행이 보장됩니다. 그렇죠. 예. 뭐 단체전 이런 거는 좀 현실 불가능하고요. 왜 올림픽도 예선 거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는 일정표를 짤 수가 없는데 개인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계 평화의 목적이잖아요. 올림픽이.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막 열심히 만들던 북한에서 선수단 파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스트게임은 북한이 세계 제1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응원단 내려오셔가지고 남북 공동 단일팀도 있을 수 있고 응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계에 또 감동을 주는 이명박 박근혜 지금까지 그 행위가 굉장히 머쓱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참 논평내기가 진짜 어렵겠다. 우리나라 매스게임은 삼성그룹이 또 그렇게 잘합니다. 맞아요. 3대 세습 이런 것도 공통점이 있지만 이 매스게임 훈련시키는 삼성그룹 기획실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그건 전체주의적인 마인드 똑같은 거예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가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정부 간 접촉 채널을 열고 협의에 이미 들어간 모양새에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 아베가 위안부 밀실 합의, 이면 합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일본 측이 언론들이 일제히 쏟아냈던 것이 평창올림픽 불참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쏟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치 않게 북한이 이렇게 참가 쪽으로 돌았으면 일본이 불참한다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울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러시아 사례를 봐도 그렇지만 정부가 나 그 올림픽 참가 안 해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수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정부에 버금가요. 지금은 스포츠 선수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서 4년을 준비한 그 각각 선수 한 명 한 명이 그 개인 차원으로라도 그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막연히 그냥 뭐 그 막무가내로 정부 입장에서 우리 참가 안 한다고 버틴겨봤자 개별 선수들은 또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본 선수단이 참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베 개막식 참석 이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옆 나라니까 네. 원래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경거망동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때문에 안 왔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랬대. 두 나라 사이에 관계가 안 좋대 이렇게 소문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본도 지금 속을 끙끙 앓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뭐 니들 엄청 순진하거나 뭐 별 소리를 다 하셔도 낙관적으로 보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김정은이 어떤 의도였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게 평화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 네, 여기서 김정은과 동갑인 우리나라 연예인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구누구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예. 아유미예요. 아유미와 동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민아, 소희현, 손호준, 윤은혜 등등이죠. 윤은혜? 네. 윤은혜, 손호준, 김정은 위대한 신 김정은 지도자 종지 동갑이란 말이죠. 네. 갑장이구만요. 참 우리가 호칭 애매하긴 해요. 예? 그래도 위원장 정도는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싶어요. 방송에 한두 번씩은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네. 이걸 계속 박근혜 이명박 하는데 네. 김정은이 계속해서 뭔가 좀 아니 좋은 모습. 저는 솔직히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이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도 참가하고 정상회담을 결정을 하면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예, 인정. 근데 우리 습관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뭐 트럼프한테는 트럼프라고 안 하나? 아, 그렇네. 아, 근데 종편에서 김여정 보고 김여정이 하니까 그건 좀 그렇더라고. 우리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우호적인 분위기일 때는 공식 직함을 붙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 거고요.